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기분 좋게 코끝을 스치는 봄날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울림의 2025년도 오전 정규 방송 중 클릭 성남 진행을 맡은 김희경입니다. 2022년도 3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올해 4년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클릭 성남이 올해부터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라울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방송 내용은 성남시 정책의 다양한 소식들과 성남에서 둘러볼 만한 9곳, 즉 성남 구경을 살펴보는 코너 성남 구경은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준비되어 있는 시정 소식들 좀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로 성남 구경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라울림의 큰 힘과 응원이 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5년 3월 21일 클릭 성남 시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성남시가 공공 심야 약국을 5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매일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 심야 약국을 5곳에서 모두 8곳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시는 수정구 수진동 더 편한 365 모란약국, 분당구 정자동의 행복한 온누리 약국, 분당구 야탑동의 청우약국 등 3곳을 공공 심야 약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수정구 창곡동의 위례 수약국, 수정구 태평동의 성남 참 좋은 약국, 수정구 신흥동의 산성 메디컬 약국, 중원구 금강동의 마이팜 약국, 분당구 서현동의 대화약국 5곳이 기존에 운영되었던 공공 심야 약국인데요. 이들 약국은 365일 연중 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도 약사가 병원 처방약, 조제와 복약 지도 상담을 하고요. 성남시가 분당구 판교 지역에도 공공 심야 약국 한 곳을 추가 지정하려고 물색하고 있다고 해요. 시는 공공 심야 약국에 한 곳당 국도비 30에서 50%를 포함한 4,380만 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심야에 공공 심야 약국을 찾는 사람은 약국 한 곳당 연평균 4,600명으로 집계가 된다면서 한밤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약이 필요할 때 약사와 전문 상담을 통해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려고 공공 심야 약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성남 종합버스터미널이 3월 12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경영난으로 인해 문을 닫았던 성남 종합버스터미널이 지난 3월 12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17개의 운수업체가 33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용객의 수요에 따라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운영 재개는 2021년 12월 기존 운영업체가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휴업을 신청하고 성남시의 긴급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극복하지 못해 2022년 말 영업이 종료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성남시는 터미널 폐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터미널 앞 도로변에 임시 터미널을 마련해서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운영자를 물색해왔는데요. 시는 운영 능력과 재정 상태가 미흡한 3개 업체의 면허 신청을 불허한 뒤에 주식회사 NSP를 최종 운영자로 선정해 지난 1월 31일 승인했습니다. 운영 승인에는 5년 이상 영업 유지,
폐업 시 터미널 시설 운영권을 성남시가 지정한 새로운 사용자에게 무상 인계하는 등의 이행 조건이 포함됐다고 하네요. 신상진 성남시장은 운영이 정상화되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원거리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노선 확충 등을 통해 경기 동남권의 중심 터미널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과학고 최종 유치 확정 소식인데요. 성남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경기형 과학고 공모에서 지난달인 2월 28일 최종 교육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최첨단 과학 교육 환경을 갖춘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경기형 과학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심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성남시는 풍부한 IT, 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분당 중앙고등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성남시는 12 지원을 통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교육시설 구축과 함께 지역 내 첨단 기업과 국내의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과학고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과학고를 신설하는 시흥시, 이천시는 부지 매입비 과학고 교사동, 기숙사, 연구동, 체육관 등을 새롭게 신축해야 하지만 성남시는 분당 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해서 기존 학교 부지와 교사동, 체육관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리모델링비와 증축비, 예비비 등으로 비예산인 시유지 부지가액 104억 원을 제외하면 약 853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절감하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학생 수 감소로 경기도 교육청 교육 경비 예산이 줄어서 매칭 예산인 12도 함께 줄었지만 성남시는 오히려 15억 원을 별도로 추가 편성하는 등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투입하면서 지역 내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상진 성남시장은 과학고 유치를 통해 과학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성남 지역의 유수의 기업들과 연구소의 인적 인프라를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경기형 과학고 설립과 함께 지역 내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은 성남시가 KBO와 손잡고 2028년 프로야구 시대를 연다는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5일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야구 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성남 종합운동장의 주 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2만 석 이상의 프로야구장을 2027년 말까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오후 2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허구현 KBO 총재가 만나 진행이 됐는데요.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과 인근 도시의 야구 팬들의 많은 성원 속에 KBO와 야구 전용 구장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시는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허구현 KBO 총재는 서울과 수도권 교통문화의 중심지이며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성남시에 건립되는 야구 전용 구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고 한국 야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KBO는 성남시와 지역 경제 발전과 한국 야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한국 프로야구 경기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KBO는 성남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프로야구 1군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구 대회와 유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야구 저변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네요. 성남시는 홈구단이 없는 상황에서도 프로야구 1군 경기, 올스타전, 국가대표 경기 등 연간 10경기 이상의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할 계획이고요. 성남시와 KBO는 프로야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프로야구 경기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됐는데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일부 리그 기업구단을 유치해서 성남을 프로야구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조성될 야구장은 수인분당선과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서 관중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경기장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구장 건립 사업은 올해 상반기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해 기본 방향을 수립한 뒤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고요. 이후 2026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목표대로 완공하면 2028년 프로야구 시대를 열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성남 구경은 성남 구경 그 첫 순서 성남시청입니다. 성남의 상징물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인데요. 성남시의 주인은 시민이다라는 시정 철학을 녹여서 부드럽고 친숙한 시민 소통 공간으로 태어난 곳이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공간인데요. 성남시는 성남시청을 통해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하고 있고 성남시의 행정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성남시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시민 중심의 행정을 추구하는데 성남시청에서는 다양한 부서가 운영이 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세무, 복지, 교육, 문화, 도시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성남시는 산업과 경제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성남시의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시청에서 지원하고 있죠. 이런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성남시청과 그 부서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들 역시 휴무일이고요. 주차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서 오늘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청사 안내를 좀 드리자면 성남시 청사와 의회 청사 그리고 대강당인 온누리, 주차장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겠고 음악 분수가 있는 너른못, 수변테크, 시민광장, 바닥분수, 문화의 거리, 그리고 5회 화장실, 솔순마당이 있습니다. 청사에는 개방 시설들이 있는데요. 층별로 안내를 드리자면 지하에는 실내 주차장, 그리고 1층에는 종합 여권민원실, 은행, 공중화장실 600여 석의 온누리홀, 누리홀 이렇게 청사가 개방이 되고요. 2층에는 하늘북 카페가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3층에는 200석의 한누리홀,
그리고 60석의 산성누리홀, 그리고 연금매장, 그리고 2개소의 민원 휴게 공간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4층의 개방 공간은 실내 정원과 2개소의 민원 휴게 공간, 5층 역시 2개소의 실내 정원, 2개소의 민원 휴게 공간이 개방이 됩니다. 6층, 7층, 8층에 다 민원 휴게 공간은 사무실과 별개로 개방이 돼서 방문하실 수가 있겠고요. 옥 외에도 개방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시청사 부지의 5개 주차장, 그리고 이 주차장에는 주차, 그리고 또 행사도 치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분수가 있는 너른못, 그리고 시청광장, 그리고 바닥분수, 생태연못, 솔순마당, 문화의 거리, 그리고 각종 휴식시설들, 그리고 야외 예식장, 그리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공간들이 다 개방시설입니다. 그리고 생태연못, 다목적 구장, 배드민턴장, 스케이트장, 테마공원, 그리고 운동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근린 공원들도 다 개방시설이어서 시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시설들을 이용하거나 대관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안내하실 수 있는 연락처들이 있는데요. 온누리, 누리홀, 그리고 시청광장, 한누리, 산성누리홀에 대한 이용과 대관 문의는 총무과 총무팀으로 하셔야 합니다. 031-729-2188번이고요. 하늘북 카페에 대한 이용과 대관 문의에 대해서는 총무과 기록정보팀으로 하셔야 합니다. 031-729-4980 또는 031-729-2213번으로 하셔야 하고요. 스케이트장에 관한 이용과 대관 문의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 시설 운영팀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031-729-3626 031-729-3627번으로 연락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남시청을 정말 잘 활용을 하신다는 시민분이 계셔서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이 시민분의 목소리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성남 진행 라울림의 김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성남시청에 아이들과 가끔 와요. 그런데 봄, 가을에는 음악분수공원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요.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가끔 이용해서 좋더라고요. 여름에는 또 아이들이 물놀이장을 너무 좋아하고 이번 겨울에는 눈썰매장도 사용했고요. 스케이트장 가서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엄청 신나는 방학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늘북 카페에서 책 읽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